교과서 128쪽입니다. 오늘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우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금세 계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가우스가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한 방법 그대로 해보고 이것을 이용해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수열이 있습니다. 1, 2, 3. 자, 이렇게 계속 10까지, 100까지. 이 수열은 첫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입니다. 자, 먼저 일렬로 1부터 100까지를 쓰고요. 반대로 100부터 1까지를 그 밑에 나란하게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1 더하기 100, 101이 모두 100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1이 모두 100개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두 번 썼기 때문에 2로 나눠준다면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겠죠. 이를 계산하면 10100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10100을 2로 나누면 2, 50, 0, 50 이므로 5050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그대로 공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sum s입니다. 그리고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은 밑에 n을 붙입니다. 자, sn이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자, 가우스는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더했습니다. 첫 항을 A, 마지막 항을 rest 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첫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항수만큼 곱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걸 두 번 썼기 때문에 2로 나눠줬었죠. 자, 2분의 n의 첫 항 더하기 끝 항. 2분의 n의 n은 항수입니다. 항이 모두 아까 100개 있었죠. 2분의 n의 첫 항 더하기 끝 항이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모두 암기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개의 공식을 더 만들겠습니다. 우리 등차수열의 마지막 항은 일반항이 됩니다. 제 n번째 항이 되겠죠. n번째 항은 첫 항 플러스 n-1의 d입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마지막 항, last L, 마지막 항이라는 것은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AN과 같은데 이 값은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 첫 항 플러스 n-1의 d라는 것을 앞서 배웠습니다. 이 L 자리에 A 플러스 n-1의 d를 대입하시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2분의 n의 2a 플러스 n-1의 d로도 쓸 수 있습니다. 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 한 개 더 기억합시다. L 자리에 a 플러스 n-1의 d를 대입하면 2분의 n의 2a 더하기 n-1의 d 이것도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우리가 끝항을 모르고 항수와 첫항, 공차를 안다면 자, 녹색으로 쓴 두 번째 공식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29쪽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
꼭 암기해 주세요.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은 첫 항과 끝 항 그리고 항수를 알면 2분의 n에 n 곱하기 첫 항 더하기 끝 항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항과 공차를 알 때는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의 d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첫 항이 2,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제10항까지 합은 S10으로 나타냅니다. S10. 자, 공차가 힌트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합니다. 10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2분의 n자리에다 10을 넣으시고요. 곱하기 2 곱하기 a 플러스 n-1, 10에서 1을 빼시면 9입니다. 9 곱하기 3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0 중괄호 안에는 마이너스 4 플러스 3, 9, 27이 들어있고요. 2분의 10 곱하기 23 그러면 2분의 230이기 때문에 230을 반으로 나누면 115가 됩니다. 문제 7번, 1번. 첫째 항이 3, 제9항이 25인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9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자, 첫 항부터 9번째 항까지의 합은 우리 S9라고 씁니다. 자, 첫 항하고 마지막 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공식 2분의 n의 첫 항 더하기 끝 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9 곱하기 28 2랑 28을 약분하시면 14 14 곱하기 9는 4, 9, 36 3, 9, 1은 9, 10, 11, 12 자, 126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첫 항이 4,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제11번째 항까지 합 S11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공식을 쓸 겁니다. 두 번째 공식이 조금 더 복잡하니까 반드시 여러 번 써보고 두 번째 공식 여러 번 써보고 외우셔야 됩니다. S는 2분의 n 중괄호 2a 더하기 n-1의 d였습니다. 자, 그러면 n자리에는 11을 넣으셔야 됩니다. 2분의 11 2 곱하기 첫항 더하기 11에서 하나를 빼셔서 10 d가 마이너스 3 자, 중괄호 안에 이만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n에 2 곱하기 a 더하기 n-1의 d 공식에 넣습니다. 그러면 2분의 11 에 428 마이너스 30 428 마이너스 30을 하시면 2분의 11 곱하기 마이너스 22가 됩니다. 그러면 2와 마이너스 22를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11 곱하기 11 마이너스 121이 됩니다. 예제 3번 두 자리의 자연수 중 6의 배수의 합을 구하시오. 두 자리의 자연수라고 하면 11부터 99까지의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6의 배수 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6의 배수들은 6, 1은 6, 6, 2, 12, 6, 3, 18 이렇게
일정하게 6을 더해서 나오는 수들의 집합입니다. 따라서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2분의 n에 a 플러스 l, 2분의 n에 a, 2a 플러스 n-1의 d. 자,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써야 될지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두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6의 배수는 12입니다. 12. 6일은 6, 6, 2, 12, 6, 3, 18, 6, 4, 24, 네, 6, 5, 30 이렇게 가겠죠. 자, 마지막에 있는 6의 배수는 99는 6의 배수가 아니죠? 아닙니다. 98은 어떨까요? 6일은 6, 66에 36. 98도 아니네요. 그럼 97은 6의 배수일까요? 네, 아닙니다. 96은 6의 배수일까요? 네.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6의 배수는 96입니다. 자, 우리는 이 수열의 첫 항과 끝 항, 그리고 공차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수열은 첫 항이 12, 끝 항이 96, 공차는 6의 배수이기 때문에 공차는 6입니다. 당연히. 자, 항수만 모르고 있군요. 항수. 자, 96이 몇 번째 6의 배수가 되는지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 수열은 첫 항이 12,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따라서 일반항을 구하면 첫 항 플러스 n-1의 d 하시면 12 플러스 6n 마이너스 6. 이 값은 6n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에 나온 숫자 96이 몇 번째 항인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6n 플러스 6이 96과 같다 라고 놓으면 6n은 90이 되고 n은 6분의 90, 3으로 약분하면 3, 2, 6, 3, 3은 9, 15. 15번째 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등차수의 합을 구하는 공식인 2분의 n의 첫 항 더하기 끝 항으로 합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식이 훨씬 쉽죠? 그러면 96에 12를 더하면 108이 됩니다. 15와 108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약분을 하겠습니다. 약분 2일은이 2, 50, 2, 50, 2, 48 15와 54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4, 5, 20 5, 25, 26, 27 4일은 4, 5일은 5 하시면 810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의 합을 구하시오. 먼저 수를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5, 7, 2, 5, 8, 11, 14, 17. 자, 이런 수들을 보시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모두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마지막으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가 무엇인지 봅시다. 100 같은 경우는 3으로 나누면 3, 3은 9, 3, 3은 9, 나머지가 1입니다. 99 같은 경우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98은 3으로 나누면 3, 3은 9, 3, 2, 6, 네. 나머지가 2네요. 마지막 수는 98입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수 중에서 100 이하인 자연수는 98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첫항, 끝항, 공차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첫항은 2, 끝항은 98, 공차는 일정하게 3을 더해서 나온 것을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수열의 일반항은 첫항 플러스 n-1의 d 여서 2 플러스 3n-3, 즉 3n-1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n-1이 98이 되는 것은 몇 번째 항인지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1을 이항하시면 3n은 99, 따라서 n은 33번째 항이군요. 자,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S33 구할 수 있습니다. 첫 항부터 33번째 항까지 합. 그러면 2분의 n의 첫 항 더하기 끝항 공식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33 곱하기 100이 됩니다. 그러면 2랑 100을 약분하시면 50. 33 곱하기 50을 하시면 0, 3, 5, 15, 16, 1650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130쪽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등비 수열에서도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열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항의 합은 S1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까지 합 S2는 첫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하면 되는데 이것은 S1 더하기 A2가 됩니다. 세 번째 항까지의 합 S3는 두 번째 항까지의 합에다 세 번째 항만 더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이라면 n번째 항까지의 합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N-1 더하기 AN은 n번째 항까지의 합에 AN만 더하면 되겠죠. 네, 오른쪽 네모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게 AN이라면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더하는 게 SN-1입니다. 자, 우리는 만약에 AN이 궁금하다. 그러면 n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모조리 빼주면 AN만 남게 되지요. 자, 이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수열의 첫 번째 항과 수열의 첫 번째 항의 합 S1은 같고 적어도 항이 2개 이상이어야지 Sn-S, n-1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n은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교과서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열 AN의 첫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일반항하고 합 사이의 관계는 AN은 SN-SN-1이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것 적어도 항이 2개 이상 돼야지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을 뺄 수 있기 때문에
n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A1과 S1은 같은 뜻입니다. 네, 암기해 주세요. 오늘 암기해 주세요. 자, 예제 4번.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 합 SN이 SN은 n제곱 마이너스 2n일 때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자, 우리는 앞에서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수열의 일반항은 그 수열을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n-1번째 항까지 더한 것을 빼면은 제 n항만 남기 때문에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n은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an은 sn 자리에 n의 제곱 마이너스 2n을 대입하고요. s의 n-1은 n 대신에 n-1을 대입해야 됩니다. s의 n-1은 n 자리에 n-1을 대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n의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n 플러스 2이기 때문에 s의 n-1은 n의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이 값을 sn-1 자리에 넣어주세요. n의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3.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 n의 제곱 마이너스 n의 제곱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2n 플러스 4n은 플러스 2n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우리는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할 때 이 값이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지 늘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열의 첫 항은 지금 S1과 같아야 됩니다. S1은 얼마가 나왔냐면 1 빼기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나왔고요. 우리가 지금 구한 수열의 첫 항 A1은 2 빼기 3 역시 마이너스 1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일반항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는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할 때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계산하고 만약에 첫째 항과 S1이 같으면 이 수열이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고 말해도 됩니다. 따라서 이 수열의 일반항은 2n-3이고 두 번째 항부터가 아니라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일반항 구할 때는 먼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일반항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A1과 S1이 같은지 확인해서 만약에 같다면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성립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문제 9번.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 SN이 2n의 제곱 플러스 n일 때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합을 이용해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n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주면 됩니다. 이때 n은 2 이상입니다. SN은 2n의 제곱 플러스 n입니다. S의 n-1은 따로 계산해 주겠습니다. n자리에 n-1을 대입하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의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n 마이너스 1 하시면 2n의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이 됩니다. Sn-1 자리에
2n의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4n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식은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하는 식입니다. 우리는 A1과 S1이 같은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구한 일반항 A에는 4n-1에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3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에 나온 Sn에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역시 3이 나와서 AN과 SN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반항 AN equal 4n-1이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항에 대해서 성립하는 일반항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A1과 S1을 구해서 그 값이 다르다면 일반항을 두 종류로 써야 됩니다. AN은 얼마고 두 번째 항 이후부터 AN은 무엇과 같다. 이렇게 두 가지로 써야 됩니다. A1과 S1이 다를 때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A1과 S1이 같기 때문에 한 가지로 답이 나왔습니다. 교과서 138쪽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첫째 항이 5인 등차 수열 AN의 첫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이 185일 때 A10의 값을 구하시오.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첫 항부터 제10항까지니까 S10이라고 하겠습니다. 2분의 항수 곱하기 첫항 더하기 끝항. 끝항이 지금 A10, L이죠? A10으로 하겠습니다. 2분의 n의 첫항 더하기 끝항. 자, 이 값이 18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와 10을 약분하면 5. 5 더하기 A12 185. 양변을 5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185를 계산하시면 5일은 5, 5, 35, 5, 7에 35. 따라서 A10은 5를 이항하시면 32가 되겠습니다. 5번 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이 SN은 n의 제곱 플러스 4n일 때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는 두 단계로 해야 됩니다. 먼저 합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할 때는 SN-SN-1을 하는데 여기서 n은 2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항 A1하고 우리가 구한 수열의 첫항 A1하고 주어진 식의 첫항까지의 합 S1이 똑같은지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AN을 구하기 위해서 SN 자리에는 n의 제곱 플러스 4n을 넣으시고요. S의 n-1 자리에는 n 대신에 n-1을 넣고 계산을 직접 해야 됩니다. 자, 계산하겠습니다. n의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4n 마이너스 4 n의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3. 자, n의 n-1 자리에 n의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3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n의 제곱은 없어지고 4n 마이너스 2n은 2n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AN을 구했는데 이 수열이 두 번째 항 이상부터가 아니라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한 수열의 첫 항 A1은 2 곱하기 1 더하기 3, 5입니다. 자, 문제에 주어진 S1은 1 더하기 4 곱하기 1, 5입니다. 일치하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구한 수열 일반항 2n 플러스 3이라는 수열은 n이 1일 때부터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은 준서와 연우가 기차의 좌석표를 보며 나누는 대화이다. 대화를 읽고 준서와 연우가 원하는 좌석 번호를 구하시오. 네, 지금 좌석 번호를 먼저 보시면 오른쪽 창가 쪽이 1, 2, 3, 4, 5, 6, 7, 8. 자, 몇 개를 더 써보겠습니다. 연속적으로 숫자가 나열된 게 아니어서 몇 개를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규칙으로 쓰겠습니다. 1, 2, 3, 4, 5, 6, 7, 8을 쓴 것과 같은 규칙으로 쓰면 9, 10, 11, 12, 다시 13, 14, 15, 16. 네, 이런 식이겠죠. 자, 거꾸로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69, 70, 71, 72. 이런 식이라면 자, 4개의 숫자 68, 67, 66, 65는 아마도 65, 66, 67, 68. 또 그 앞에 있는 숫자 64, 63, 62, 61은 61, 62, 63, 64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을 겁니다. 더 써볼까요? 60, 59, 58, 57 그러면 57, 58, 59, 60 이렇게 써 있었겠죠. 자, 그러면 준서의 좌석 번호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서는 왼쪽 창가 좌석으로 앞에서 7번째에 앉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왼쪽 창가는 3, 7, 11, 15 이런 순서네요. 3, 7, 11, 15. 자, 이 숫자들 보시면 일정하게 4씩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하게 4가 늘어나고 있죠. 일정하게 4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4. 자, 이 수열은 첫 항이 3,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입니다. 첫 항이 3, 공차 4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에는 3 플러스 n-1의 D 따라서 4n-1이 됩니다. 따라서 7번째 항 A7은 4 곱하기 7 빼기 1이므로 4, 7에 28 마이너스 1은 27이 되겠습니다. 준서는 27번 자리에 앉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우는 오른쪽 창가 좌석으로 뒤에서 10번째 줄이 좋아 라고 말했는데 지금 보시면 69에서 65까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65에서 61까지 마이너스 4. 또 마이너스 4가 되고 있죠. 자, 이 수열은 첫 항이 69.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 항 플러스 n-1의 d 여서 마이너스 4n 플러스 73이 됩니다. 뒤에서 10번째이기 때문에 A10을 구하시면 마이너스 4 곱하기 10 플러스 7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0 더하기 73은 33이 되겠습니다. 연우의 좌석 번호는 33번입니다.